울산의 어느 곳보다 봄이 잘 어울리는 곳, 바로 학성공원인데요. 이곳은 따뜻한 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벌써 4월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네. 이 봄에 이 울산에 엄청난 사건이 100년 전에 있었어요. 아니 100년 전이면 일제 강점기 시대인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볼 테니까 이 노래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 노래 눈꽃송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많이 불렀죠. 네, 많이 불렀죠. 이 노래 누가 지었을까요? 이 그렇게 노래의 시를 누가 지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바로 울산 출신 동시작가 서덕출 선생님. 이 서덕출 선생님이 이런 눈꽃송이를 비롯해서 70여 평의 주옥 같은 동시를 남겼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울산의 곳곳에 많아요. 바로 그 흔적을 오늘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울산 대표 공원이었던 학성공원은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진 곳인데요. 특히 울산의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학성공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기념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학성공원이라는 곳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70년 전, 그때는 울산시가 막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유일한 도심 속의 공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상진 총사령의 기념비, 6.25 참전비, 시민헌장 이런 여러 가지 비석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엔 울산에서 그런 것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학성공원밖에 없었거든. 아니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뒤에 있는 거는 네. 봄편지라는 그 동시를 새겨놓은 시비입니다. 이 시비도 굉장히 이제 역사가 깊어요. 해방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아동문학을 기념하는 단체들이 생겼는데 일제강점기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동시 작가들이 누가 있을까 해가지고 6명을 선정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윤석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울산에서는 서덕출 선생님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시비를 건립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시비를 건립하는 것이 1968년쯤이었는데 울산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헌금, 모금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모았고요. 우리 외솔 최은배 선생님께서 이 시비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써줬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인들 뜻을 합쳐서 세운 아주 의미 있는 시비입니다. 서덕출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였는데요.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줬던 동시 봄편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봄편지를 좋아했을까요? 이 봄편지는 어떤 시길래 이렇게 비석까지 세웠나요? 봄편지는 그야말로 봄에 대한 편지인데 네. 이때가 1920년대거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우리 이 땅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겠죠? 알죠. 그때는 희망도 없고 일단 나라가 일단은 없다. 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시대에 봄이라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이잖아. 그 봄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아주 희망에 담긴 노래인데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 땄어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니까 네. 작년에 갔던 제비가 이 푸른 편지를 보고 대한의 봄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거든. 처음에 대한의 봄은 시가 발표될 때는 조선봄이 그리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뒤에 대한봄으로 바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이 시를 읽은 어린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조선봄에 대한 희망. 우리가 우리의 자주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거든. 그런 것을 담은 시가 바로 봄편지고 이 봄편지 하나로 울산에 있는 서덕출이라는 시인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것이죠. 동요 반달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극영 작곡가는 서덕출 선생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동료가 된 봄편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서덕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서덕출 선생님은 이제 동시 작가죠.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4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생애가 되게 짧았어요. 이 선생님이 살았던 시절은 그야말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일제강점기가 가장 정점에 달하던 시기거든. 우리 말, 우리 결의의 정신 이런 게 완전히 꽁꽁 묶였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바로 이 동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분이 서덕출 선생님입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창가라는 게 있었어요. 창가요? 창가. 창가가 뭔가요, 선생님? 창가는 어떤 거냐면 학도가라든지 뭐 권학가라든지 이런 노래들인데 이게 이제 서양 리듬에 뭐 여러 가지 계몽 사상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네. 막 부르게 해가지고 일제가 조선 침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풍의 이야기들이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깨뜨리면서 만든 시가 봄편지. 이 서덕출 선생님이 이런 1925년에 봄편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삶이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아버님이 서형식이라는 분인데 최남선 선생님이 만든 시대일보의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텔리죠. 어머니는 고성군수의 딸이고 집안이 굉장히 유복했어요. 그렇네요. 잘 지내다가 아주 어릴 때 9살 때 대청마루에서 베개 가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쳐버려. 그래가지고 그게 치료가 잘 못 돼가지고 막 척추염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살 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삶에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기자하고 어머니도 뭐 고성군수의 딸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서 서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지나 책 이런 것을 공수해 가지고 읽어주고 한글도 깨우치고 이러면서 홈스테이 스타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꾸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서덕출 선생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글로 아동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는데요. 그 흔적이 서덕출 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서덕출 공원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가 이제 서덕출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공원이죠. 서덕출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묻혀 있었어요. 네. 송이송이 눈꽃송이 이 노래가 서덕출 선생님이 작사했다는 사실도 거의 안 알려졌을 정도로 그러다가 2006년도에 탄생 100년쯤에 바로 이 서덕출 선생님의 고향에서 서덕출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에 바로 그분의 탄생지, 출생지인 교동, 지금 복산동 이 일대에 이제 여기 동산에다가 서덕출 선생님의 동상도 세우고 노래비도 세우고 이러면서 여기에 서덕출 공원을 가꾸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SNS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알려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네. 바로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비로 발간을 했어요. 그 잡지가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울산에 있는 서덕출이라는 소년에게도 전해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잡지였겠죠. 그렇겠네요. 어머니가 부산에서 공수를 해 가지고 아들한테 보여준 거네요. 아들한테 보여줬죠. 그 잡지를 보고 이 소년 서덕출이 동시의 창작열을 올리고 그 잡지에다가 이제 기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덕출 선생님의 첫 작품 봄편지가 바로 입선을 하게 된 겁니다. 아동을 위한 문학과 동료를 소개했던 잡지 어린이를 즐겨 읽었는데요. 서덕출 선생에게는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데뷔했던 동시 작가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서덕출 선생님이 특별하게 유명해질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이 서덕출 선생님이 불구의 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 잡지를 통해서
이 서덕출, 소년 서덕출, 불구인 서덕출을 우리가 좀뭐 도와주자 이런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만년필을 소파방정환이 서덕출 선생님에게 전달했답니다. 와, 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인가요? 그때 당시 시대일보 기자이자 소설가인 장덕조라는 여성분이 울산에 있는 서덕출 선생에게 공개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가슴 절절했겠죠. 절절했는 자신의 처지는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비관적이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범민에 휩싸이다가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덕출 아버지가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아들을 설득하러 갑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참 눈물로 호소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덕출 선생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나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끝에 얻은 해답이 뭐냐면 조선의 어린이를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글을 쓰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동시 창작에 나서게 됩니다. 암울한 시대. 서덕출 선생은 적어도 어린이들만은 웃으며 노래하기를 바랬는데요. 맑고 순수한 동시로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서덕출 선생님의 그 동시가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겠죠? 그렇죠. 한 70여 편의 동시를 짧은 생애 동안 남기셨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지금 알려진 게 뭐 눈꽃송이라든지 뭐 봄편지 이 정도밖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1920년대, 30년대 이 당시에 뭐 동시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장르였지만 거기에다가 담아내는 내용이 울산과 관련된 걸 담아낸 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면 네. 해가 빠졌네. 태화강에 빠졌네. 문수산을 넘다가 발병 나서 빠졌네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태화강이라든지 문수산이라든지 이런 지명을 동요에 넣어가지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러면서 태화강이라든지 문수산이라든지 이런 게 울산에 있다는 걸 전국적으로 알린 거죠. 그 말고도 뭐 우리가 흔히 그 지금 잘 모르지만은 많은 노래들을 부르는 동요들도 상당히 있고 그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더 많이 발굴돼 가지고 동시집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서덕출 선생님의 울산 사랑이 돋보이네요. 그렇죠. 네. 울산 사랑이 돋보이고 지역에서 자연과 함께 살았으니까 더 많은 애정을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를 극복한 천재의 동요 소년으로 유명해지면서 서덕출 선생을 찾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늘 혼자였던 탓에 그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자극이 됐습니다. 1925년 그 봄편지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서울의 윤석중, 대구의 뭐 윤복진, 울산의 신고송 이런 친구들이 울산의 서덕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울산으로 내려옵니다. 책에서만 보던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서덕출 선생님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을 꼴딱 세우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또 공동 창작을 하나 합니다. 그때 공동 창작했던 유명한 시가 바로 슬픈 밤이라는 시입니다. 오동잎이 떨어지는 이 밤에 4명의 동무들이 찾아왔어요. 이 밤이 지나면 모두 다 떠나갑니다 하는 아주 절절한 내용을 담은 슬픈 밤이라는 시를 함께 지어가지고 그 작품을 또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거기에 모였던 4분, 그러니까 윤석중, 신고송, 윤복진, 그리고 서덕출까지 이 4분 다 모두 다가 우리나라의 그 근대 문학에 굉장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 2분은 신고성과 서덕출은 다 울산 분입니다. 한국 동요의 태동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서덕출 선생의 작품은 문학적 가치가 높은데요. 특히 동시에 담겨 있는 저항의식이 남달랐습니다. 서덕출 선생님은 업적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평가가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어린이 문화, 동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홀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서덕출 선생님의 작품들이 그냥 어린이들의 정서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희망과 저항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서덕출 선생님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그대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그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줬나요? 시대일보 기자였던 아버지가 그냥 기자만 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또 민족 운동을 했거든. 일제가 이제 울산을 쫙 장악하고 난 다음에 저 학성공원의 외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했어요. 거기에 울산 청년들이 반발한 거지. 우리가 왜 일본의 저 성을 샀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서덕출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젊은 엘리트들이 거부하고 바로 학교를 세우는데 돈을 모금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또 옥살이를 좀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네. 그런 환경을 어릴 때 봤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배어들었던 거죠. 그런 정신들이 작품 속에 초창기에 많이 깔려 있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의 저항시 부분을 새롭게 조명해가지고 우리 문학사에서 서덕출 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다시 평가하려는 운동 그게 이제 탄생 100주년 이후부터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슬픔보다는 희망을 노래했는데요. 서덕출 선생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동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울산실록의 서덕출 선생님,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서덕출 선생님이야말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동시라는 문학을 새롭게 개척한 분으로 재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분은 굉장히 힘든 몸, 아픈 몸을 극복했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정신을 극복해가지고 대한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줬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덕출이라는 시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만큼 서덕출 문학을 앞으로도 더 잘 보존하고 잘 갖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와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봄꽃을 심어준 서덕출 선생. 우리가 그를 지금도 그리는 이유입니다.